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지도사 전문 아카데미 양생관 김사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근력 증가와 근비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근육이 증가하면 근력도 같이 향상하는가, 또 근력이 증가하면 근육이 또 같이 증가하는가, 아니면은 근육의 증가하고 근력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아니면은 상관관계가 없이 근비대는 근비대고 근력 증가는 근력 증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김사부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가미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비대와 근력의 향상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점의 차이로 인해 완전히 다른 이론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서적에서도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리지 않고 있는 듯하여서 여러 이론들을 조합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기로 합니다. 자, 얼마 전 트레이닝의 특수성에 관한 포스트에 근력과 근비대에 대해 물어보는 댓글을 보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헷갈려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이론은 근력과 근비대는 비례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의 이론은 근력 트레이닝과 근비대 트레이닝은 특수적이며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둘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론이며 운동 생리학이나 트레이닝론에서는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근력과 근비대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근력과 근비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인가? 자, 두 가지 이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합리적인 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근비대와 근력 향상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서로 비례한다. 자, 근육량의 증가는 근력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은 잘 알려지고 보편적인 이론입니다. 근육량의 증가는 근력의 향상과 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학적인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트레이닝을 실시할 경우 대부분 2에서 3주 동안은 신경근의 적응으로 인해 상당한 근력 향상을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근비대에 의한 근력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근력의 향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근력 향상 이후에는 근비대가 되더라도 근력의 향상은 미비해집니다. 따라서 근비대가 된다고 해서 무한대로 근력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지방 근육의 증가만을 가지고 근력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골격이 길고 근육의 횡단 면적이 작은 사람의 근육량과 골격이 짧고 근육의 횡단 면적이 큰 사람의 제지방 근육이 같다고 했을 때 이 둘의 근력은 같지 않으며 골격이 짧고 근육의 횡단 면적이 큰 사람의 근력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근력의 향상은 근육의 횡단 면적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근력 향상과 근비대를 위한 트레이닝은 서로 특수적이다. 자, 트레이닝의 특수성에 관한 부분은 트레이닝론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입니다. 근력의 증가를 위한 트레이닝과 근비대를 위한 트레이닝은 서로 다르며 특수적입니다. 근력의 증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1RM 측정법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한 번 들 수 있는 최대의 무게를 측정해서 그 사람의 근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협회나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근력의 증가를 위해서는 1RM의 75에서 85%의 강도로 4에서 6회 반복하는 것을 1세트로 하여 트레이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비대를 위해서는 1RM의 60에서 70%의 강도로 8에서 12회 반복하는 것을 1세트로 하여 트레이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4에서 6회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트레이닝을 실시하면 근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8에서 12회를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트레이닝을 실시하면 근비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국제체력단련학회에서는 근력의 향상과 근비대 트레이닝은 반복 횟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 근력 향상과 근비대에 관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근력과 근비대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없다는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언급한 협회나 이론들은 아직까지 없는 듯합니다. 제가 모를 수도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나는 근력의 측정에서 추론해 봅니다. 자, 근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1RM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1RM 평가는 스쿼트나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등으로 실시합니다. 이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근력을 측정하기 위한 1RM 평가는 부상의 위험 때문에 단순관절 운동이 아닌 다중관절 운동을 이용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중관절 운동은 하나 이상의 관절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하나의 근육을 고립해서 집중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근육의 협응을 이용해서 운동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의 경우 척추 기립근만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운동이 아니라 전신 운동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근력 측정은 한 근육의 힘을 측정한다기보다는 여러 근육의 협응을 통한 힘을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력의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법인 1RM 측정법은 한 단위의 근력에 대한 측정이 아니라 여러 단위 근육들의 협응에 의한 근력을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생리학적인 순수한 근육의 힘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대입해서 추론할 수 있는 답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력 향상과 근비대는 비례관계에 있다는 이론, 즉 근육이 비대해지면 근력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이론은 맞는 이론이다. 또 근력 향상과 근비대 트레이닝은 서로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는 이론에서 근력 향상을 근육의 협응력을 통한 근력의 향상으로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그 또한 맞는 이론일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김사부의 개인적인 추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력과 근비대에 관한 의문점에 대한 개인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을 이야기한 것임을 밝혀둡니다.